고정관념이란 시대나 사회의 요구와 우리 마음이 뒤섞일 때 만들어진 생각의 껍데기다. 본질이 뭔지 모르고 이런 껍데기 생각만 따르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정직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의 개념어다. 그런데 진정한 정직이란 무엇일까? 석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제 고향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아비가 양을 훔쳐오자 가서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자가 말한다. 내 고향에 정직한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줍니다. 정직이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논어, 자로. 공자는 사랑이 없는 정직을 부정한다. 그러나 장자의 관점으로는 그런 서로 숨겨주는 착하게 보이는 행동 역시 좋은 처신은 아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고발하겠다는 것은 작은 정직이다. 그것은 정직을 지킴으로써 부자 간의 기본적인 정을 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숨겨줘야겠다는 것은 가족 간의 정에는 부합하지만 바르지 못한 일을 감추는 잘못을 저지른다. 어떻게 해도 이처럼 옳은 듯 하면서도 옳지 않은 모순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고발해야겠다거나 숨겨야겠다 하는 것은 모두 나라는 주체, 즉 작은 주인이 지어내는 생각이다.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소인이 되지 말고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가라. 구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라. 정직하건 아니건 하늘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 사방을 둘러보면서 변화에 맞춰 살아야 한다. 옳건 그르건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참마음을 갖고 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한결같이 살려고 애쓰지 말고 정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자기의 참됨만 잃게 될 것이다.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 자신의 참모습을 버리게 된다. 자신의 참모습에 따르라는 것은 자기 성격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영혼의 울림에 따르라는 것이다. 어떤 일을 두고 절대로 안 된다거나 죽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의 커다란 이치에 따르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 작은 주인이 지어낸 생각이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반드시 저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굳어진 생각에 따른다면 참마음을 잃는다. 참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좋다 나쁘다거나 정인이 불인이 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주체가 돼서 결정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 밖에서 요구된 것이 자신의 감정과 뒤섞이며 자리 잡은 생각, 즉 고정관념에 따른 행동일 뿐이다. 제선왕이 말했다. 왕의 인덕은 어떠해야 왕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백성을 위하는 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들을 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호홀에게 들었습니다.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실 때 당 아래로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시고 그 소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아니 흔종의식에 쓰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왕께서는 살려줘라. 부들부들 떨면서 죄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걸 참아 볼 수 없구나 하셨지요. 호울이 그럼 흔종의식은 그만둘까요? 하니 어떻게 그만두느냐? 양으로 바꿔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런 마음이시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소가 아까워서 왕께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저는 왕께서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제 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죄도 없이 죽으러 가는 소를 참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양과 바꾸라고 한 겁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왕이 소를 아까워했다는 그런 소문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큰 것과 바꿨으니 백성들이 어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하게 보셨다면 소와 양을 어찌 구별했겠습니까?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그건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내가 소가 아까워서 양과 바꾸라고 한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나더러 아까워서 그렇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질매의 다스림입니다. 소는 직접 봤고 양은 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짐승을 대함에 있어 산짐승을 보고 그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도살장이나 푸죽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런 그럴듯한 변론에 제선왕이 기뻐한 것은 물론이다. 맹자는 제선왕의 선택이 어떠했든 소를 측은히 여기는 그 어진 마음이 훌륭하다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왕이 갖춰야 할 본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맹자의 말대로 왕이 갖춰야 할 훌륭한 덕목인 진정한 어질민가? 천지불인, 즉 천지의 법도에는 어질미라는 게 없다는 노자의 말대로 천지자연의 섭리에는 착하고 악한 것을 따지는 일이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제왕의 감정이 개입되면 균형을 잃는 법이다. 장자가 바야흐로 죽으려 할 때 제자들은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했다. 장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큰 구슬로 삼는다. 별들은 작은 구슬로 삼고 만물을 모두 내 장례의 시기에 보내오는 선물로 여긴다. 무엇 하나 구비되지 않은 게 없으니 더 성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말한다. 우리는 까마귀나 소리개가 선생님 시신을 파먹을 것이 걱정됩니다. 장자가 대답한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소리개의 밥이 되고 땅 밑에 있으면 땅강아지나 개미의 밥이 된다. 한쪽에서 빼앗아서 다른 쪽에 준다면 그건 편견의 소치가 아니냐. 장자 여러구. 장례는 중요한 예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잘 지내는 것인지는 문화마다 다르다. 사람이 한 지역 한 시대에 살면서 그 풍속을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어떤 한 가지 장례식 예법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누군가가 강조한다면 그건 주관과 편견이 작용한 까닭이다. 죽으러 가는 소를 양으로 바꾼 것은 그러므로 어진 행위가 아니라 여린 감정에 따른 편견의 행위였다. 여린 감정을 어질미라고 해석한 맹자의 오류는 마치 분노에 찬 감정으로 정적을 죽이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 장자의 이 이야기는 편견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이 뭔지 알라는 말이다. 본질과 핵심이 뭔지 알려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고정관념이나 신념으로 만들어진 선행이나 정의란 결과적으로 한쪽을 돌봄으로써 다른 한쪽을 저버릴 뿐이다.